오늘 또 수업한 거 녹화해서 올릴 거고요. 저번 시간 거부터 녹화해서 올렸으면 조금 도움 됐을 텐데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뭘.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기 에너지 생산하고 있거든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요걸로. 그래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전기 에너지 생산인데, 전기 에너지 생산할 때 하는 과학적 원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이고,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우리가 알아봤던 원리가 패러데이 실험 장치였어요. 그래서 유도 전류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래서 직접 연결하지 않아도 유도 전류가 발생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배웠었고, 그 다음에 그 방법으로는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는 것에 자석을 움직이거나 또는 코일관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코일관을 회전시키면 유도 전류가 발생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걸 했었고,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고, 각 상황에 따라서 5가지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표로 정리를 했었고, 요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S극을 가까이 했을 때, S극을 가까이 했을 때 자석의 자기자 방향, 지금 여기 색깔 칠해진 거 있죠? 그러면 이 변인에 따라서 결과값을 할 줄 알아야 돼. 변인에 따라서. 그래서 변인에 따라서 가까이 가면은 세기와 사이의 힘, 그 다음에 자기장 방향은 N극을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도전류의 자기장 방향과 유도전류의 방향도 관련된 거, 코일의 위에 있는 N극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복습이에요, 복습. 그럼 세 번째 거 할게요. S극이 가까이 있었을 때. 자, S극이 가까이 다가갈 때, 그럼 자석을 넣고 뺐을 때 유도전류 흐르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고,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자석의 자기제기 방향. 어떻게 찾으면 돼요? 자석의 자기장 방향. 자기장 방향은 뭐 찾으라고 그랬어요? N극. 그러면 아래쪽에 S극이 있으니까 위쪽에 N극이 있겠죠. 그럼 자기장 방향 어떻게 돼? 위쪽으로. 그래서 자기장 방향이 위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면, 이거 복습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가 N극이니까. 이거 복습이요. N극처럼 보이네. N극. 그래서 위에가 있으니까 위쪽으로 자석의 자기장 방향이고. 자, 그렇다면은 자석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돼요? 지금 S극이 어떻게 하고 있을 때래요? 가까이 가고 있을 때래요. 어쨌든 자석이 가까이 가니까 자기력선이 더 많아져, 적어져. 자석이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력선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장이 미치는 공간이 더 많이 붙이는 거죠. 그래서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다 세지는 거야.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근데 중요하니까 쌤이 다시 한번 해봅니다. 멀어지면 감소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발생하는 힘. 발생하는 힘은 오지마, 가지마예요.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오지 마예요. 그래서 밀어내는 힘이 청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X극을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청력이 발생하면 코일이 감겨있는 선의 위쪽에 X극이 형성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유도 전류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유도 전류의 자기장 방향. 자기장의 방향은 무조건 N극이에요. 그럼 N극이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아래쪽을 향하는 거야. 지금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이거 저번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도 전류의 자기장 방향은 아래쪽. 그다음에 유도 전류의 방향. 유도 전류의 방향은 N극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 선을 따라 흐르는 거잖아요. 선이 중간에 끊겼어. 당연히 전기 안 흘리겠죠. 그럼 선을 따라 흐르는 거야. 선을 따라 흐르는 거니까 감겨있는 방향. 요렇게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요. A, 그 다음에 검력이 겹쳐서 B로 흐르는 거야. 이거대로 흐르니까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흐르는 거니까 A, 검력의 B, 이 방향이고 시계 방향. 그래서 손가락을 그리면 이 그림 손가락이야. 이렇게 해서 아랫방향이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은 요렇게 흐르는 거죠. 요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게 됐슈? 그림은 병맛이지만 그림 너무 병맛이라서 일단 시계 방향이야.
자, 여기까지 복습했고요. 오늘 내용 넘어갈게요. 이것도 했네? 자, 우리가 이제 발전소를 배우고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발전소는 발전기를 이용한 거고 발전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가 발전기인데 그걸 만드는 방식이 뭐냐면 코일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코일을 회전시키는 운동이 어떤 에너지야? 코일을 회전시켜. 이게 어떤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예요. 이거는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 많이 틀리냐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서 많이 틀렸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되려면 운동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가 있어야 돼? 위치 에너지. 근데 코일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코일이 회전하는 거잖아. 그래서 코일이 회전하면서 유도전류를 발생한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코일을 회전시키는 장치가 주로 터빈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터빈을 회전한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용어로 써요. 그러면 이 터빈을 회전하는 에너지원에 따라서 화력이냐, 핵융합이냐, 수력 발전소냐 이렇게 명칭이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 많은 타입은 화력 발전소가 많아요. 석탄 같은 걸 떼워서 만드는 거. 자, 이거를 뒤에서 한번 볼게요. 발전기의 원리와 에너지 전환. 전동기의 원리가 발전기의 원리랑 같아서 한 개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우리가 먼저 이 장치에서 앞에서 배웠던 거랑 같은 논리로 적용되는 게 여기 장치를 보시면 이게 코일이 감겨있는 관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코일면이 너무 글씨가 작죠? 코일면이 자석 사이를 수직으로 통과할 때 유도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자석 사이에서 이 변화값이거든요. 회전을 하면서 상대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이걸로 유도전류를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회전을 하면서 상대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있다. 쌤이 저번에 2시간 전 수업에서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석을 넣다 뺐다라던가 코일 관을 넣다 뺐다 했을 때 이렇게 상대적인 변화가 있을 때만 전기가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림이 있을 때 여기 가운데 움직이지 않을 때는 전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배웠었죠. 이런 식으로 코일이 그냥 회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전기가 발생하지 않는데 코일이 회전해서 변화값이 있을 때만 자석이 유도전류가 되면서 이렇게 유도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야. 코일면이 여기에다 밑줄 이런 식으로. 여기 사이에서 요거 이렇게 따라 흐르는 거야. 이렇게 따라 흐르는 거야.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흐르거나요. 둘 중에 하나야. 그럼 이게 우리 S극을 가까이 했을 때, 멀리 했을 때, N극을 가까이 했을 때, N극을 멀리 했을 때 이런 것처럼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이때 방향이 바뀌는 게 각도에 따라 바뀌어요. 코일면이 수직이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눕혔다가 세워졌다가 세워지면서 다시 눕혀졌다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계속 발생을 하겠죠. 그치? 그러면 0도에서 90도일 때랑 90도에서 다시 180도일 때 값이 달라져요. 그러면 점점 수직으로 세워지면은 자석 사이를 통과하는 면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 코일면의 면적 증가가 돼요. 면적 증가. 빨간색으로 하면 안 보이지 않냐? 파란색으로 적을게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코일면을 자석 사이에서 얼만큼 통과하냐거든요. 코일면의 면적이 증가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면적이 다시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면은 다시 증가.
얘는 다시 감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정말 어렵게 낸다면 그럼 이렇게 회전하는 것에 따라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모여서 나왔던 건데 45도일 때랑 135도일 때랑 그러면 이 0과 90도의 중간이잖아요. 이때의 값이 전류의 방향이 반대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요 값이죠. 요때의 값.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135도죠. 이렇게 숫자로 시험 문제 어렵게 내진 않아요. 그냥 이해만 하는 거야. 이렇게 어렵게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 방향은 반대가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45도일 때 요렇게 A 글씨 안 보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여기가 B라면 A에서 B 방향으로 갔다면 135도에서는 B에서 A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앞에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 이건 묻진 않아요. 여기 회전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유도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구나 이렇게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회전을 통해서 한다는 거를 밑줄을 한번 칠게요. 자, 전동기는 발전기처럼 자기장 속에서 환경이 자기장 속에서 그러니까 자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석이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자석이 자기장을 만들 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 장치인데 이게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거죠. 전자기 유도 현상. 그래서 우리 발전기는 요거를 보다 명확한 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코일을 회전시키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는 곳이 발전소인 거죠. 코일에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코일에서 뭐 적어줄까? 코일에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상대적인 변화 값이 있어야만 전류가 발생된다니까 회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언제냐? 방향이 바뀌는 순간. 그러면 이거는 90도 회전할 때죠. 이 90도 회전하는 순간 바뀝니다. 여기. 어, 18이라고 해놨네. 요거 아니다. 180도. 90도 회전하는 순간 방향이 바뀌어요. 코일을 따라 흐르는 전류의 흐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기 적어져 있네. 괜히 말했네. 자, 코일을 회전시키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자세히가 안 나왔군.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축에 따라서 바뀐다. 자, 코일을 더 빠르게 회전시키면 더 센 전류를 얻을 수 있다. 우리 더 센 전류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앞에서 3가지 배웠었거든요. 기억 안 나죠? 선배들은 이거 서술형으로 시험 봤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한 것처럼 코일을 더 빠르게라고 그랬죠. 이거랑 같은 논리야. 코일을 더 빠르게. 상대적인 변화를 크게 해주는 거거든요. 상대적인 변화를 크게 해주는 거. 그래서 자석의 움직임을 더 강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코일의 움직임을 더 많이 한다던가. 여기서는 더 많은 움직임이에요. 더 많은 상대적인 변화예요.
자석을 넣다 빼는 거를 엄청 빠르게 한다던가 코일을 넣다 빼는 걸 더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회전수를 빠르게 한다던가 이런 거야. 그래서 쌤이 자전거 예시를 들었죠. 자전거에 있는 자가 뭐 발전 장치를 이용해서 불을 밝힌다면은 천천히 달릴 때랑 세게 달릴 때랑 빛이 밝기가 달라진다는 거. 실제로 전구 불빛에도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자기장 세기 크게.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한다는 게 뭐냐면 자석의 숫자를 많게 하는 거. 자석의 숫자를 많게 하는 게 자기장의 세기였죠. 세 번째는 뭐였냐면 코일의 수를 코일 감는 거 있죠. 코일의 감는 수를 많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보다는 20번이 이런 식으로 더 하는 거죠. 보통 30번 하고 60번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해요. 그래서 더 많이 감을수록 더 밝다. 이런 거 했었어요. 이건 앞에서 했던 겨. 자, 이제 발전소 볼게요. 발전소의 원리하고 발전소의 종류 볼 텐데 발전소는 코일과 연구자석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과서 그림이랑 약간 다른데 지금 보면 안쪽에 코일이 있고 바깥쪽에 연구자석 있죠. 근데 시중 문제집이나 다른 교과서 보면요. 안쪽에 자석이 있고 바깥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어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 유도전류를 발생할 수 있는 장치이면 상관없어. 그래서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장치가 이제 발전기인 거고 이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회전을 하면서 상대적인 변화죠. 그래서 유도전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건 수력 발전을 예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물이 위치 에너지를 하면서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죠. 위치 에너지가 회전 운동으로 바뀌었으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그럼 이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킨 거예요. 이렇게. 힘내. 그러면 한 페이지를 넘겨요. 자, 여기서는 세 가지를 배워요. 화력발전, 핵발전, 수력발전. 그럼 이게 뭐냐면 터빈에서 회전을 할 때 열에너지 등을 이용해서 회전하는데 이때 그 에너지원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럼 순서대로 볼게요. 자, 다시 위로 올립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형태가 화력발전이에요. 여기 충남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석탄 같은 걸 떼요. 석탄이 가장 단가가 싸잖요. 그래서 중국이랑 호주랑 이렇게 마찰도 있는 거였고. 자, 석탄을 떼서 물을 끓여요. 그러면 물을 끓이면 증기가 만들어집니다. 아주 뜨거운 수증기죠. 증기가 만들어지면 이 수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거죠. 그럼 이걸로 발전기를 돌리면 우리가 원하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가장 많은 게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것을 뭐라 하냐면 증기 터빈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국내 화력발전소의 3분의 2가 이런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3분의 1은 뭐냐면요. 복합 터빈이라고 하는데 증기도 사용을 하고 가스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화력발전, 핵발전, 수력발전으로 되는데 그려. 자, 핵발전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뭐 했냐면 여기서 이제 우라늄을 쓰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게 어떤 거였냐면 우라늄 1g이 석탄 3,000톤이랑 같대요. 이 정도로 작은 값으로 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걸로 열 에너지로 이용해서 물을 끓이는 거죠. 나머지는 방식이 똑같아요. 수력 발전은 위치 에너지를 쓰는 거고,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를 그대로 운동 에너지로 만드는 거예요.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자, 개념 정리하기. 자석이 코일 내부를 움직임에 따라 전류가 흐르는 형상. 자,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전자기 유도죠. 그래서 이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에너지원에 따라서. 그래서 화력발전소, 핵융합발전소, 그 다음에 수력발전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이 더 낫지 않냐? 물리보다. 미안해, 나 생물. 자, 발전소에서 우리 집으로 전기가 오긴까지. 그러면 용어를 알아야지 지문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선은 우리가 지금 배울 게 이거예요. 전력 수송 과정. 그럼 이때 그냥 올 수가 없어서 전압을 바꾸어서 오는데, 그래서 변압기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변압기 원리와 계산 문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수송하는 과정을 송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선을 뭐라고 그러냐? 전선을 송전선이라고 그래요. 들어는 봤는데 이제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 발전소. 그 발전소에서 각각 쓰이는 곳으로 이동하는 게 송전. 그래서 그 전선을 송전선이라 한다. 그러면 우리 전봇대 같은 거에서 전기 움직이는 거 많이 봤는데 요런 거 많이 보지 않았냐? 전봇대에서. 이것도 변압기거든요. 이런 걸 이용해서 변압을 바꿔서 이동을 시키는데, 요것 때문에 전압을 바꾸는 건데, 처음에 발전소에 만들어지는 거는 10에서 20kV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움직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손실전력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해요. 이것 좀 적어볼게요. 손실전력. 손실전력 하면은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하는데, 첫 번째는 가장 흔한 게 열에너지 형태로 손실이 돼요. 그래서 이거 앞에서 열 효율할 때도 우리가 전등에 빛을 내는 게 목적이지만 전등은 열 에너지로 소비된다 라면서 이런 열 에너지 같은 걸 줄이는 게 에너지 효율 등급 이런 거 하면서 요즘 좋은 제품들은 뭐 LED로 바뀌면서 이렇게 열 에너지를 줄인다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손실전력은 열 에너지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것과, 그다음에 손실전력 하면서 시험에서는 그 선배들한테서도 가장 많이 나던 게 이거예요. 저항이 커지면 손실전력은 커져요. 다른 색으로 할 걸 그랬네. 저항이 커지면 손실전력도 커진다는 거. 손실전력 하면 이 두 개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 전압이라는 걸 새로 배워요. 전압을 바꿔주는 게 변압기라는 건데, 이 변압기에서 전압을 두 번 바꿔줘야 돼요. 두 번 바꿔줘야 되고, 첫 번째, 전압을 바꾸어가며 송전하는 이유는 뭘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파란색으로 적는 거예요. 자, 전력 수송 과정에서
힘들지. 전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송전선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이거예요. 이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요.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줘야 되기 때문에 전압을 2번 바꿔요. 그래서 열을 줄이기 위한 거다. 송전선에서. 그래서 2번 바꾸는데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냐면 높였다가 그 다음에 낮춰요. 그래서 두 번을 바꾸는데 먼저 1차 변전소에서 변전소에 변압기가 있거든요. 소에서 전압을 높이고 그 다음에 2차 변전소에서 전압을 다시 낮춰요. 그러면 팩트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전압을 높이면요 전력은 감소가 돼요. 글씨 잘 안 보이려나? 중요한 핵심만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전압을 높이면 손실 전력은 감소를 하거든요. 근데 전압을 높이는 값이 단위가 생각보다 커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볼 텐데 발전소에서 10에서 20kV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동을 하기 위해서 변전소를 거쳐서 전압을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여러분 유추해야 될 거 뭐냐면 먼저 높이는 곳과 낮추는 곳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1차 변전소에서 높이는데 높였더니 여기 송전탑 있죠? 송전탑의 높이가 어떻게 됐어요?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보면은 숫자 값에 따라서 그 송전탑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좀 봐야 될 거 뭐냐면 전압이 높을수록 송전탑의 높이도 높아요. 일반적으로 354 정도면요 50m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154 정도 되면은 33m이고요. 또 하나 추가로 적어보면은 765 정도 되면은요 높이가 어느 정도 되면 93m래요. 이 전압이 높아지면은 그거 보면 알까요? 송전탑을 만들려고 하면은 지역 주민이 막 데모하면서 우리 지역에 뭐 이거 세우지 마라 하면서 뭐 전자파 피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거 데모한 거 아마 뉴스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전압이 높은 지역에는 전자파 같은 것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도전류가 교류직류 이런 거 배우지 않았냐? 교류전류가 발생을 하면서 뒤에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 그때 나올 때마다 정리 다시 한번 해줄게요. 어쨌든 간 적어보면은 전압이 높아지면은요 번개가 치듯이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그러면 이렇게 송전선 주위에 전류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공기중을 타고 흘러요.
공기 중을 타고 흐르는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는 공기로 전하가 이동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방전이라고 했어요. 이런 형태로 전자파가 흐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냐면 화재 발생률이 굉장히 커져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다면 감전 사고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이런 위험성이 커져요. 그래서 전압을 높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나무 같은 거를 안 세우고 송전탑만 세워요. 그러니까 탈 수 있는 것들을 다 없애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리게이트 같은 걸 쳐놓는 거죠. 접근 금지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주위 환경을 다 나무 같은 거 다 밀어버리니까 환경이 파괴됩니다. 졸리지? 항상 수학 다음에 과학 있고 또 점심 먹고 나면 과학 있고 아침 1교시에 과학 있고 1번만 그래. 1번이 좀 힘든 것 같아. 그렇다고 2번이 수업 잘 되냐? 그건 아니었어. 자,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좀 중요해요.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 요거 해도 2문제 맞춰요. 자, 전력 손실 우리 방금 배웠어요. 어떤 에너지 형태로 바뀌냐면 열 에너지 형태로 주로 전력 손실이라고 합니다. 쌤은 앞에서 손실 전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교과서에 적은 전력 손실인데 같은 말이에요. 열 에너지 형태로. 그래서 어디서 발생을 하냐? 송전선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 손실의 식은 전류의 세기가 커질수록 또는 저항이 커질수록 커져요. 그럼 이거 관계 알아야 돼요. 이거 다 비례 관계거든요. 그럼 이래서 이런 거야. 저항이 커질수록 손실 전력은 커진다. 맞아 틀려? 비례 관계니까 맞는 거야. 저항이 커지면 전력 손실이 커지는 거야.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손실 전력은 커지는 거야. 근데 전류의 세기는 얼마만큼? 제곱만큼. 그 다음에 저항값이 작아졌어요. 저항값이 작아지면은 손실 전력은 작아지는 거야. 보통 저항을 작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선을 굵은 걸 쓰는 거야. 선이 작을수록 저항값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쌤이 멀티탭 얘기했죠. 멀티탭이 6구짜리랑 2구짜리랑 전선의 두께가 다르다고. 실제로 보면은 6구짜리는 전선 훨씬 더 두꺼워요. 이런 식으로 값을 조절하는 거죠. 어떤 관계인지 유추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과학에서 관련된 식종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는 전류의 제곱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요. P는 I 제곱 R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이때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를 P는 손실이라는 단어 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력은 요거 좀 적어놔요. P 밑에 동그라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P에다 손실이라고 또 적어놨어요. 자, 여기서 전력만을 적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하고 손실 있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V는 전압이야. 위에다 똑같이 적어야지. 전압. 그럼 I는 뭐였어? 전류.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요거를 P, V, I 이렇게 적은 거예요. P는 VI 이렇게.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다르게 바꿔보면은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V 요렇게 또 식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 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압에 따라서 전력이 달라진다는 거 배웠잖아요. 예를 들은 거야. 이 식에 의하면 내가 전압을 글씨 빨간색 다른 쓰면 내가 전압을 2배를 높였어요. 그러면 손실 전력은 2분의 1배 감소하는 거거든요. 감소하는 건데 제곱만큼 감소하는 거야. 2분의 1 제곱만큼 이렇게. 그래서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감소되는 값이. 내가 예를 들어서 3배를 높였다. 다른 색으로 들어볼까? 3배를 높였다. 그러면 3분의 1 감소하는 거니까 손실 전력 값은 9분의 1이 되는 거야. 3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손실 전력은 송전선에서 열에너지 형태로 없어지는 거고, 이런 것을 전압을 올릴 때마다 제곱만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계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4배 올렸어. 그럼 손실 전력은 얼마만큼 감소되는 거야? 4배니까 4의 제곱이니까 16분의 1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5배 올리면 25분의 1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화이팅! 여기까지만 할게요. 머리 아플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복습해 줄게요. 고생하셨어요. 이거 그대로 올릴게. 그대로 바로 올릴게. 고생하셨습니다. 자, 좋은 질문 해줬거든요. 쌤이 여기다가 높이는 거 1차 변전소하고 낮추는 거 2차 변전소 있잖아.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게 첫 번째로 등장하는 변전소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한 곳에서 높이고 두 번째로 등장한 곳에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시하는 문제마다 변전소가 여러 개 나오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높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한 건 낮추는 걸로 보시면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첫 번째 등장한 게 승합 변전소니까 승합 변전소에서 고압으로 하고 아직 안 꽂는데 저장되면 어떡하지? 1차에서 다시 낮추는 거야. 그리고 주상 변압기에서도 낮춰요. 무조건 1차만. 그리고 문제에서 뭐 이렇게 값을 줄 수도 있고 안 준다면 1차, 2차만 줄 수도 있어. 그러면 첫 번째로 준 곳에서 높이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발전소 근처에서는 높이는 거고 발전소 근처의 변전소에서는 높이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공급받는 곳에서의 변전소에서는 낮추는 거야. 발전소 근처에서는 높이는 거 내가 가정이나 회사 같은 공급받는 공급처 근처의 변전소에서는 낮추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만약에 여기도 높이고 여기도 높이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 근데 문제 이렇게 더럽게 안 내죠? 그치. 설마 그렇게 되겠어? 선생님 근데 그리고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이게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P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한 건 뭐냐면 이게 전력이요. 이게 전력이요. 근데 손실 전력도 전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손실 전력은 P 손실로 표현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동을 한다면 내가 100이라는 값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동을 할 때 90은 이동이 되고 10은 손실되는 거지. 네. 예를 든다면. 그러면 이것도 둘 다 전력인 거야. 이 P로. 네. 그래서 이걸 다 포함한 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얘는 표시를 할 때 P 손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V는 왜 V 동그라미로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 값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 전류는 I다. 네.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인 거예요? 그치. 전압 곱하기 전력이 총 전력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를 변화를 시켜주면 여기라면 이해되네. 전압을 변화를 시켜주면은 이게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 바꾸는 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압을 바꾸면은
예, 그렇지. 전력 값이 바뀌는 거지. 전력값이 바뀌고 손실되는 전력이 그렇지. 예, 그래서 뭐 비례관계로 그렇지. 바뀐다. 이거를 이제 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전압을 높이면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손실 전력이니까 손실 전력은 값은 줄어드는데 제곱만큼 줄어드는 거야. 이 값의 제곱만큼. 그래서 방금 한 게 이거잖아. 2배의 전압을 높였어. 그러면 2분의 1 제곱이니까 총 4분의 1이 줄어드는 거라고. 집중을 했어야지. 아하. 알겠어요. 응. 그러면 여기서 전제가 항상 이거야. 항상 전제는 뭐냐면 전류가 일정하게 공급될 때 아, 이게 전제가 되겠지. 깨달았다. 그 문제는 그렇게 꼭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 그렇게 안 그러면 문제가 풀 수가 없어. 다 이동적이면 값이 다 달라지나. 그래서 전류가 일정할 때, 뭐 공급되는 전류가 일정할 때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 너부터 거지. 부르는 건가? 어? 너부터 부르는 거. 알겠습니다. 뭐지 좋지. 또. 수영 콰기 1등이야. 그 응. 1바로 부르고. 이 90도 회전한다는 게 음. 이게 계속 회전하다가 니도 랩 해야 90도가 되면은 그게 그때 에이, 네가 발라도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쉽게 보면은 그림을 다시 한번 지워서 우리가 전선을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얘도 코일면을 따라서 흐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라서 흐르겠지. 그렇지? 그러면 그 알파벳으로 한번 적어볼게. A 여기 B로 하면은 A에서 B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B에서 A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0에서 90도일 때 A에서 B 방향으로 흘렀다고 하면은 90에서 180도로 됐을 때는 B에서 A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이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랑 같냐면 여기에서 시계 방향으로 흘렀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흘렀다는 같은 건데 요런 거랑 같은 원리인 거야. N극을 가까이 다가갔을 때는 코일면의 위쪽이 N극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잖아. 네. 그런데 N극을 뺄 때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지. 왜냐면 코일면에서 아래쪽이 N극이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앵글 S극 차이인 거예요? 들렸을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까워지냐 멀어지냐 이게 어떤 거냐면 회전면으로 했을 때 내가 여기에서 수직면이 되잖아. 그러면 면적이 커지는 거지. 소리 줄이는 거. 면적이 커지는 거니까 가까이 다가갔을 때 다가갔을 때와 같은 거야. 목소리 해야겠다. 요렇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와 같은 거야. 요런 상황이랑 같은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면적이 감소해잖아. 그러면 N극을 멀리 뺐을 때와 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처럼 얘기한다면 시계 방향, 아니 반시계 방향, 여기서는 시계 방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흐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이 우리 반시계로 했다면 BGA 방향이잖아. 여기서는 AGB 방향이잖아. 이런 식으로 흐름이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면적이 어디 면적을 말했어요? 코일면의 면적인데, 그러니까는 이거 3D로 생각을 해봐. 네. 아까 이런 식으로 된 게 있었잖아. 네. 그럼 이렇게 이게 눕혀져 있다가 점점 세워지면 자석 사이가 이렇게 있잖아. 네. 그럼 여기를 통과하는 게 늘어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쌤이 2D로 그랬지. 네가 3D로 생각해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자석은 항상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통과하는 거지. 통과면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세워져 있다면, 코일 면이 세워져 있다면, 이거 완전히 세워지는 거요. 그럼 자석이 이렇게 있다면 전부 다 통과하는 거야. 이렇게 코일면이. 쌤이 손으로 한다면 네. 이렇게 세워질 때 통과하는 면적이 아주 작잖아. 근데 완전 수직이 되면 다 통과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상대적인 변화값인데 이게 원리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처럼 그 자석과 자석 사이에 코일면이 통과하는 면적이 많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서 커지고 그치 수직일 때 그거야. 제일 커졌다가 그치 수직에 90대 감소하다가 다시 커졌다가 90에서 180 되면 다시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야. 0에서 90도 되면은 자석 가까이 다가갔을 때랑 같은 거고 90도에서 180 되면 자석을 뺄 때랑 같은 원리인 거지. 그런 식으로. 그렇다. 그치. 그럼 이제 이게 상하 운동보다는 이렇게 하자 운동을 하면 이게 계속 두 번으로 더 반복하잖아. 그렇게 되는 거지. 그치 코일면. 그래서 그 코일면 면적이 이제 상대적인 변화로서 작용을 하면서 유도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아 너무 늦게 왔어. 한 1, 2분만 빨리 오지. 교실에서. 이게 그 자기장이 이렇게 가는 게 그치. 여기서는 이제 항상 이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자석과 자석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석과 자석 사이 코일에서의 전류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치. 다 되는 거지. 근데 또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거기서 또 움직임이 있어야 돼. 여기서 유도 전류를 발생하는 거니까. 뭔가 알 것 같아. 알아야만 되는데. 저 사실 다시 오늘 한 거 이해를 아예 자, 못해가지고. 봐봐. 자석만 있다고 해서 유도 전류 발생되는 거 아니야. 자석 사이에 지금 코일이 있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거야. 네. 근데 그 코일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코일이 그러니까 상대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회전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한 거고. 그러면 이렇게 0도 있을 때 그냥 멈춰 있으면은 유도 전류 발생 안 돼. 0에 있다가 점점 세워져. 그럼 각도가 90도, 45도, 90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자석 사이에 통과하는 우리 자기력선 배웠잖아. 자기력선이 점점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가 90도 이때가 가장 많아지는 거고. 그럼 점점 많아지는 게 마치 자석을 다가갔을 때랑 같은 거라고. 근데 이게 뭐가 갑자기 막 세워져요? 코일면. 코일이 지금, 세워. 우리 지금 발전기, 전동기 원리처럼 이렇게 네. 회전하잖아. 이렇게. 그럼 점점 많아지는 거고. 그럼 자석을 다가갔을 때야 원래 같은 거야, 여기 부분은. 그럼 90도에서 180도 되면은 코일면이 다시 높여지는 거니까 이제 점점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줄어드는 거니까 자석을 뺄 때랑 같은 원리인 거야. 자기장 선이 많이 돼요. 그렇지, 자기력선. 자기력선은 원래 자기력선이 미치는 공간이 자기장 범위인 거고. 그럼 자기력선이 많으면 자기장이 세기가 큰 거야. 자기력선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첨가루를 뿌리면서 확인했었지. 근데 이게 있잖아요. 왜 이게 두 개로만 해놔요? 좀 뭔가 좀 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원형으로 해놓은 거지. 가운데는 비어 있어. 이거는 이해시키려고 그치.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거를 3D로 생각을 하면 이제 회전 그거요. 아 이해가. 이해됐어?